안녕하십니까. 87연구소 묵계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8체질 인물 분석을 통해 체질별 특징을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이다 발언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떠올리는 분들이 가장 많겠죠. 그런데 사이다 발언의 원조점 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바로 전형적인 금양체질 태양인 특징을 보여주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입니다. 이분의 발언을 듣고 있으면 정말 거침이 없고 시원시원합니다. 다만 너무 과하게 시원해서 때로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심각한 코너에 몰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 사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상남자 스타일에 가까운 열태양인 금양체질의 특징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 이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종교계와의 갈등으로 대선 전국을 시끌벅적하게 달구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방송을 통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작년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그리고 국립공원에 있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하는 발언을 했었지요. 이에 조계종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종교 편향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 승려 대회로 날석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욕을 먹더라도 소신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주장이 사실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스님들은 수행을 통해 도를 닦으며 무소유를 지향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치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처럼 사찰 꽁무니조차 본 적 없음에도 적지 않은 금액의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호주머니를 반강제로 터는 것으로 참으로 염치 없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교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로 종교의 근본을 망각하고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불교계를 비판하는 것은 상대가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당연히 해야 할 몫입니다. 그런데 조계종은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벌떼같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비록 불교라는 종교는 마음 깊이 존중하지만 이러한 일부 세속적인 스님들의 행태는 손톱만큼도 동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종교가 무슨 대단한 권력이라도 되는 양 가장 민감한 시기에 정치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다수의 스님은 승려대회를 반대했다는 점입니다. 이 외에도 태양행 금양체질인 정청래 의원은 썰전에서 말을 가볍게 하다가 청와대를 난처하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였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했잖아요. 둘이 통화한 것을 제가 데이터, 즉 원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전략적으로 이런 내용이었죠. 정 의원이 쏟아낸 말은 비선을 통한 정보 노출에 해당하니 공개적인 자리에서 할 말은 절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자꾸 말 실수를 하는 걸까요? 열태양인 금양체질은 양중의 양체질입니다. 강한 양의 기운으로 거침없고 시원시원하지만 음의 기운이 매우 약해 신중, 침착, 사려, 세심함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하다 보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거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 태양인 금양체질은 그래도 음이 더해졌기 때문에 남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통제가 됩니다. 하지만 남자 태양인 금양체질은 양이 하나 더 추가되기 때문에 소위 상남자 스타일이 아주 많습니다. 또한 체질적으로 비가 약하면 생각이 많아 이것저것 따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은 비가 강해 시원시원하지만 신중한 판단과 생각은 다소 부족합니다. 한태양인 금양체질도 비록 양적 체질이긴 하지만 음이 더해지고 비가 약해 신중할 때는 매우 신중합니다. 비가 가장 약한 소음이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리고 태음인 목체질 또한 음적 기운이 매우 강해서 묵직하고 행동이 가볍지 않으며 입도 무겁습니다. 정청래 의원에 얽힌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최고위원회 도중에 한 유명한 발언이 있지요. 사퇴하지 않으면서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게 더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주승용 최고위원이 격분해서 사퇴를 선언하고 퇴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역시 남자 금양체질 태양인 정청래 의원의 직선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이다 발언이겠지만 결과적으로 정치적 파란을 몰고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표를 갉아먹는 막말 원흉으로 찍혀 공천에서 탈락하는 엄청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국민 사이에서 정청래 의원에 대한 호불호는 너무나 뚜렷합니다. 사이다 성향에 매료된 분도 있지만 막말 정치인으로 낙인 찍는 분들 역시 많습니다. 자, 이분의 정치적 주장을 들어보면 사실 맞는 얘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동료 의원과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만 본인의 생각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 못지않게 표현 방식 역시 중요합니다. 자, 앞으로는 공격적인 말투는 줄이고 전후 사정을 따져가며 매사 조금 더 신중하게 발언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지금은 비록 정치적 위기이지만 전화 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공격적이고 발산적이고 도전적인 성격인 남자 태양인 금양체질을 타고났다고 해도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이든 장점은 더욱 살리고 부족함은 채워나가는 것이 삶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기본 체질 성향은 변하지 않아도 나의 부족한 모습은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인 금양체질의 전형인 정청래 의원님, 마음고생 이루 말할 수가 없으시죠? 봉이 김선달 발언,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서 속이 시원합니다. 일부 세속적인 스님들의 행태에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파도는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여 주십시오. 다만 발언하실 때는 약간만 살살, 그리고 추후 어떤 파문을 초래할지 조금만 더 신중하게 따져가며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한 877 인물 분석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정보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